오늘이 대안인 것 같은데요. 오늘이 대안인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겨울이면 항상 하는 그 작은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CCTV로 전국을 한번 둘러보는 건데, 오늘도 한번 둘러보니까, 지금 눈발 나리는 곳은 딱 한 군데만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울릉도 그 동도, 뭐죠? 그 항구 하나 있잖아요. 도동항인가? 거기는 눈발 날리고 나리분지도 조금 날리는데 거기는 뭐 그렇게 안 날리는 것 같고요. 도동만 눈이 오고 전국을 살펴보니까는 전국은 다 뭐 이렇게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님. 제주도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천백도로 눈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참 쌓여 있던데 통제도 한번 됐던 것 같고 뭐 깨끗하더라고요. 제주도는 뭐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한라산 쪽 말고는 눈이 그 저 없는 거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오엠님. 아니 뭐 한 15분 정도 시간 내시면 그 좀 오해님 옛날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제 오해님도 한번 좀 부탁 좀 드릴 때가 됐다 싶어서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오해님. HR4CDA, HR3PH 어바. 예. 점프할 때가 뭐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을 때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러시던가. 눈은 지금 안 오는 것 같고, 아마 오늘 저녁에, 기온이 좀 높으니까요. 전국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밤에 오면은 이제 아침 한 10시 정도 되면 녹고 그렇더라고요. 또 한라산에는. 우리는 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뭐, 도로가 하루 종일 통제되는 곳은 없고, 대부분 한 뭐 오전 8시쯤 되면 이게 또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 되면 얼고. 근데 요게 이제 일상인데, 그래서 올해는 추위가 없었어요, 여기가. 제 집에 이제 그 보일러 기름 뗀 거 보면은 따뜻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2드럼 가지고 어제 가보니까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작년에 아마 4드럼 정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따뜻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제가 뭐 스스로 제 몸으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몇몇 분들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되나요? HR3PH 여기는 HR4CDA. 예. 예, 대화죠. 뭐 제가 인터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설픈 게 많습니다, 원님. 그리고 뭐 저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심 제가 두고 계신 몇 분은 뭐 2번, 3번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님. 그러니까 뭐 저도 편하게 그 다음에 원님도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의 오엠님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딴 것보다도. 네 드럼이면은 작년에가 더 추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으로는. 이거 참 그 단독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팍팍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주도라 강원도는 아마 6드럼, 7드럼 아마 벌써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주도 한번 또 올해 한번 가야죠. 예, 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빼주시면은 한번, 시도를 할게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녹음을 하니까 그래도 초반은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의원님. 이제 날짜하고 이런 거 얘기해야죠. 예, 오늘 2026년 1월 20일 오전 11시경이고요. 그 제주도에 계시는 HR4CDA 김성만 오이님하고 단파 7메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가움은 늘 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넥타이 메고 만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시작이. 오엠님이 아마추어 무선 개국을 언제쯤 하셨죠? CDA면은 80년대 콜인데요. 개국 당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오엠님. 아마추어 무선을 어떻게 알게 되시고 몇 년도쯤에 개국하셨는지요? 궁금합니다. HR4CDA, HR3PH 어바. 예, HR3PH 여기는 HR4CDA입니다. 글쎄
글쎄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어쨌든 간에 80년도 전에 그 이제 힘은 알았고요. 아마 제가 80년 초에 아마 그 호출부를 받았을 텐데 그때는 아마 그 강주 전파 감리국이라고 있어요. 전파 감리국 거기다가 제가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그랬고 제주도에서 그때 5분이 이제 동시에 했는데 내부는 다 부산 쪽으로 신청을 했고 아니다. 시험을 그렇게 봤구나. 저는 광주에서 시험을 받고 내부는 부산에서 봤는데 또 허가 신청한 지 그때 포레리 하니까 제주도가 이제 광주 지부 소속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무선국 신청을 했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6개월 정도 걸렸는데도 저는 호출부가 안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는데 CC콜이 나왔거든 그때 보면 CC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오신 분이 뭐 CCZ 두 분이 저도 이제 그 콜 받을 걸로 알았는데 아니 제 호출부가 안 나와가지고 전화해보니까 지부 사무국의 그 직원이 제 서류를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그때는 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해가지고 저는 한 달 후에 가오라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중공 검사는 같이 받았어요. 그분 이제 감리국에서 검사관이 배 타고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시 2국, 서귀포 2국 이렇게 이제 이틀간에 같아서 검사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선국을 시작을 했고 최초로 교신한 곡은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데 광주에 계신 그 CCK 성함을 잊어버렸는데요. CCK라는 분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HR4 CD를 이제 첫 교신한 곡이 그 곡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호출부가 안 잊혀져요.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분이 대학생이었고 저는 일반이었는데 비슷한 분이었는데 한참 후에 광주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아이고 만나 뵀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을 이제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는 뭐 이런 라디오에서 사람 목소리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라디오에 관심을 가졌고요. 또 단파 라디오를 우연히 고물상에 주워가지고 그런 걸 듣다 보니까 DCL이라는 걸 좀 해봤고요. 서귀포에는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거의 주변에 같은 취미를 가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 학생공학인가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서점을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인도에 그게 펼쳐져 있는데 그 학생하고 써졌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뭔가 레디오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납땜 하는 걸 곡이 하나 있어서 신기해가지고 그걸 한 권 샀는데 그 뒷부분에 어느 부분에 그 아마추어 무선에 대해서 그 소개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거를 여러 번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아마추어 무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아닐까. 그때가 아마 16살 때나 됐을라나 또 그 후로 한참 있다가 학생과학 말고 전자과학이라는 걸 좀 알았어요. 나이가 좀 먹으면서. 그쪽 전자과학은 지금도 나올나 모르겠는데 그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딱 사가지고 보면 뒤에 2장 중고 사고 팔고 이런 거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자과학도 서귀포에 서점망군 있었는데 그분이 부탁을 해야 불러주면서 딱 한 권 불러줘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어느 날 저희 집에 편지가 한 장이 왔는데 저희 집이 동홍동이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서홍동인데 서홍동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제 아마추어 무슨 관심 있는 분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다방에서 몇 시에 만나자 칼 배치 달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서귀포에서 그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이 한 분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수월하게 또 여러 가지 재밌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네요. HL3PH 레귤러 네이처 퍼시리 HL4CD의 HL3PH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님. 그러면은 그 제주도에 그때 당시에 해마시는 분들이 그 전에 뭐 두 자리 콜들이 좀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보통 해물 하면은 이제 뭐 쫓아다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오해님은 그런 분위기가 제주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HL4CD의 HL3PH 오바. 예,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귀포에서 두 분이서 이제 저하고 그분하고 두 분이서 저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라 또 초등학교 교사님이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저를 불러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제주시에서 또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분 두 분들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 같이 다 계곡에 같이 호출보를 받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주시에 쪽에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호출보 들은 게 HF MBC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또 HF 에코브라고 그분은 또 이제 KBS 성산 송신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국이 있었어요. 실제 운영하시는 국이. 저희가 이제 들어본 국은 그 에코브라보, 에코브라보 신호를 이제 직접 들어가지고 녹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분도 한 두 분이 있어요. NI인가? NI. 그분도 대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있었는데 거의 뭐 교신학을 못 들어갔고, 또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그 MBC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 호출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은 이제 두 자리 콜인데 그분 댁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뭐 기계만 그때 TS820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럼 봤던 기억이 났고 저는 이제 그분들은 제주시에 살았거든요. 서귀포에서 이제 제주시로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못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교류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하신 분이 HF 그분이 꽤 오랫동안 지금도 아마 그 호출번호 가지고 계실 겁니다. 태국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제주도에 계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HL3PH 레귤러 네이처 퍼시리 HL4CD의 HL3PH입니다. 예, 제주도의 그 예전 상황을 또 처음 듣는 말씀도 있었고, 너무 그런 말씀들이 귀중하게 들리네요, 형님. 또 다시 말씀 중에 얘기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BCL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님? BCL 하면 아마 전자과학에는 그 권옥택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BCL 정보 연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BCL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HL4CD의 HL3PH 오바. 네, HL4CD입니다. BCL도 이제 단파라디오로 우연찮게 고물상을 뒤지다가 그게 아마 소니 라디오였을 거예요. 일본산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마 부부싸움을 많이 했나 집안에 부서진 라디오가 많았어요. 고물상에. 그거를 이제 주워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그 SW라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스요트 지금 알지만은 그런 밴드가 있더라고요. 3밴드짜리였는데 뭐 AM, SW1, SW2에서 여기 도대체 뭐야 이거 들어보면 뭐 가부만 나고 그랬는데 밤에 우행찮게 들었는 게 그걸 틀어가지고 들은 게 KBS의 한국어 방송이 있어요. 해외로 보내는 방송.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근데 방송 그렇게 오래 안 하더라고요. 한 30분 하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아를 해서 돌려봤죠. 그때도 그때 SSD 교실한 걸 못 들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물 기계를 이제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그 VOA라는 그 미국의 소리 방송. 저는 이제 한국어 소리를 많이 영문을 모르죠, 그때는. 그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그 방송, 그리고 NHK, 그런 것들이 주로 시간을 적어놓고, 베리카드도 많이 받고, 페넌트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시초가 된 게 뭐냐면, 그걸 다이얼을 돌리다 보니까 어느 날, 굉장히 큰 신호가 2시간이었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쾅쾅 나더라고요. 와, 이게 2시간 같다. 막 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맞춰봐도. 아무리 맞춰도 안 나니까, 그때 SSB라는 개념을 잘 몰랐죠. SSB라는 개념을. 왜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공부보다 차에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거기다가 뭐를 달면 된다는데, 그때 하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GCL을 특별히 무슨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고물상에 주워온 소니 라디오, 케이스도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밖에다가 롱와이어 안테나 이렇게 하나 치워놓고, 의시되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하여간 잘 아시다시피,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 집에 라디오도 없을 때예요. 라디오는 제가 다 사다가 드렸는데, 아버님도. 주위에 옆집에도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을 때니까. 그럼 밤에 이불 덮고, 헤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이어폰이 아니고, 귀에 꼽는 거? 뭔데? 그거 하얀 거. 방송 라디오 들을 때 들은 거, 그거 끼고, 이렇게 조용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 밤을 새워본 적도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나. 그렇게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요. 그분은 잘 알죠. 요즘도 보면 BCL 하시는 네트워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계를 하나 산 게, 제니스 7밴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니스 7밴드 라디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꽤 재미를 봤습니다. HL3PH, 이런 H 거실이에요. 예, 소리가 쭉 딸려오는 게 있네요, 의원님 배경으로. HL4CDA, HL3PH입니다. 예, 의원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KBS 해외양 방송을 아마 돌리다가 발견을 하시고, 열심히 VOA, 대만은 VOFC죠? Voice of Free China. 기억나시죠, 형님?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하는 라디오 베리타스 아시아, 이런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NHK는 라디오 재팬. 제가 그 시절에 열심히 또 했거든요, BCL을.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이거 너무 이렇게 살겹게 다가와가지고, 여쭤봤어요, 형님. 베리카드도 열심히 수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국을 바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국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산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거 친족조사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개국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아주 험난한 과정들이 여러 있었을 텐데요. SWL 기간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가 있으시죠, 아마? 그런 것도 좀 활동은 좀 하셨는지, 그 기간이 있으셨는지요. HL4CDA, HL3PH 어바. 예, 잘 알겠습니다. HL4CD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80년도에 지금 생각하니까 대충 생각이 나네. 80년 5월 23일 날 제가 중동을 나갑니다. 중동을 나가고. 귀국을 해가지고 보니까 다음해인가 귀국을 했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하고 좀 같이 일하던 친구인데, 걔도 조금 관심은 있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국산 햄 수신기를 그때 조금 하는 건데, 장사동에서 아마 누가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때 가격이 한 3만원, 4만원대였는데, 그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SSD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걸 막 들었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걔네 집에 들으러 갔는데, 걔도 이제 롱와이 하나 쳐놓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나이자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 그 스테이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됩니다. 제로 브라보 같은데 뭐 제로 K 하여튼간에 줄로 뭐 어디가 인하공전입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들 시끄럽게 떠들 때요. 그러니까 뭐 주파수 틀면은 전체가 뭐 다 그 제로 스테이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중동을 갔다 오면서 퇴직금을 받은 게 있어요. 퇴직금 받은 거를 그때 시험 보러 갔거든요. 광주로 이제 제 친구가 둘이가 시험 보러 가면서 자격증 딴다고 간 거죠. 아마추어. 퇴직금도 받을 겸 이제 시험 보러 가가지고 시험이 붙은지 안 붙지도 모르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달란 거 국산 시험 볼 때요 카달록을 나눠주더라고요. 국산 무전기를. 근데 그게 구이동 쪽인가 어딘데 서울 그 안에서 300S라는 기계거든요. 그거를 대량 샀습니다. 사가지고 우리가 들고 열차 타고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져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로 개국을 했어요. 그때는 그 무전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 무전기가 그렇게 좋은 무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파수도 변동도 심하고 어쨌든 간에 뭐 그걸로 해가지고 HR4 CDA라는 호출고를 이제 받았죠. 그때 당시에 좀 이제 서귀포에서 이제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또 이제 아마추어 무전기 왔었는데 인하공대에 다니던 HL2 빅타리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우 씨인데 지금은 서귀포에 사십니다만 지금 아마추어 무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방학 때 핸트로를 가져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해서 가봤더니 돌나무에다가 나지막하게 갈매기 날개같이 이렇게 안테나를 쳐놓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보니까 10W짜리 장비니까 그분이 그때 교실한 분이 지금도 잊어버려서 부산에 BS 의원님이신가? 교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한 사람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활기가 찼죠. 정보도 많이 얻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말씀하시니까 80년도에 하여간 제가 중동을 가가지고 다음 해가 와가지고 그걸로 퇴직금으로 무전기를 한 대 사고 그때 이제 그때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계곡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계신 분도 국산을 샀어요. 국산 기계를 그렇게 샀고 제주시 한 분은 아마추어 하시던 에코브라우라는 오해님이 쓰시던 히스키트 7메가 그게 10W짜리인가 100W짜리가 10W인지 모르겠는데 케이스도 없는 그 기계를 이제 주셔가지고 그분은 그걸로 이제 잘 썼고 또 한 분은 집안이 조금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분이라 그때 TS820인가를 샀어요. 820 아주 어마무시했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동시에 제주도에서 아마추어 무슨 광주에서 이제 호출을 받았죠. 광주 지부 소속이니까 실자로 시작합니다. 실자로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주변에 이제 숨죽이고 있던 OM들도 나서기 시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HL3PH HL4CD의 HL3PH입니다. 예, 그 RS300S라는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귀한 장비.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무슨 그 기계 제작소인가 뭐 이런 타이틀로 나왔던 장비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요. 와, 그 장비로 기억하셨군요. 저는 그 장비를 쓰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 광고가 좀 나왔던 건 저도 봤었거든요.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엠님. 제주도가 굉장히 활발했었네요. 굉장히 활발했던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오엠님. 오엠님이 지금 거의 그러면은 개국하셔가지고 뭐 한 50년 가까이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오해님 아마 쉼이 없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제주도에 수많은 분들이 이제 피구 지구 하셨는데 의원님이 그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아마추어 무선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이유나 어떤 뭐 그런 걸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미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의원님이 이제 꾸준히 신호를 내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HL4CD에 HL3EPH 어바. HR3 EPH 얘기는 HR4CD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주도가 활성화된 게 사실 이제 그 HR4 C자 들어가는 호출보가 갑자기 나중에 한국 더해가지고 5국이 됐어요. 5국. 한 분이 이제 지금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WOB H6kilo5 WOB 형님입니다. CCDY 차리 델타 양치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이제 해경이었거든요. 해경. 그분까지 5명이 이제 딱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인구 비례해서 아마추어보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열심히들 이제 재밌게들 했죠. 자주 만나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이제 했는데 저는 사실 아마추어 무서를 오래 하게 된 동기가 뭐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전자계통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아서 신기해 보였거든요. 지금도 신기한 게 많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했다는 거는 주머니 사정도 그렇게 안 좋았지만은 집안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렵게 시작을 했고 물론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도 물론 그 예전에 그 핸트론 말고 문동석 씨가 만드신 그 테크닉 3 그거를 이제 또 그 RS300S가 버려버리고 다른 분이 쓰던 걸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제가 그 100볼트짜리거든요. 꽤 오래 썼어요. 재밌게 잘 썼습니다. 그게 좋은 기계인데 그걸 쓰다가 결혼 무렵에 이제 제가 TS820을 830을 또 이제 중고를 하나 다 중고만 썼습니다. 그렇게 쓰고 사실 지금 쓰는 기계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우리가 참 다른 분들 같으면 안 놔줬을 텐데 저희가 한 달에 1년에 집세를 200만 원짜리 식빵들이 됐거든요. 신혼 때. 그런데 이제 요래저래 얘기를 하니까 기계를 그때 당시에 FT990하고 FT1000 아니다 FT990하고 VHF 5100 FT5100 FT530 이렇게 해가지고 핸디까지 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4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400만 원. 한 2년 집세를 나한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 기계를. 그래서 이제 그 기계로 뭐 또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좋은 점은 또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사실 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 국내 분들하고 이렇게 멀리서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고 한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기도 하고 전파가 이렇게 어떻게 나라고 그런 것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여러 가지가 재미있어요. 또 전신 같은 거 배우면서도 상당히 고생도 했지만은 보람도 있고 지금 또 그 덕에 전신을 재미있게 하고 올 수도 있고 그 안테나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혼자 해보고 또 모르는 건 책을 통해서 배워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배워나가는 게 재미가 있었고 지금도 뭐 배울 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HL3EPH 얘기는 HL4CD의 HL3EPH입니다. 예, OM님은 평생 취미, 평생 동반자로 아마추어 무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오래 하셔도 재미라는 땔감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땔감이
너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K5WBO님 말씀하셔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OM님이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기간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뭐 이 짧은 시간 내에 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그 전파 관리소하고 엮여 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보통 그게 지나간 얘기면 뭐 옛날 그랬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해님. 뭐 경고장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에피소드가 예전 분들은 한 번 정도 다 있으신데, 오해님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또 뭐 교신 중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경청하겠습니다. HL4CD의 HL3PH 오바. HL3PH 이런 HL4CD입니다. 그 전파 관리국은 이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전파 감리국하고 관리국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의향이. 그래서 뭐 초창기는 감청을 하니까 교신하는 것도 조심했죠. 그때 특히 공산국가하고는 교신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조심했고, 또 주파수 이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뭐 트러블 없이 했는데,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이, 저는 이제 그런 기관들에 일하시는 분들의 그 협조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 실망한 게, 예전에 어느 날인가부터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케이블 TV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 145메가대의 케이블 TV 신호가 잡음이 막 들어오는 데가 많았어요. 서귀포도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가 외지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그때는 핸디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가면 막 잡음 나면은 그분들이 막 신고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귀포 시내를 자동차를 타고 싹 돌아보니까 그런 신호가 있더라고요. 특정 주파수에서.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케이블 TV 담당자들하고 전파 감시국 직원들하고 장비 트럭에 싣고 왔더라고. 오더니 측정을 하더니 측정을 해보더니 문제 없대요. 허용 범위에 벗어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다 무전기에 대고 틀어줬어요. 여기 들리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세상 이런 무전기에서 말이죠. 그런데 적반하장도 그런 하장이 없다. 그때 당시에 왔던 사람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갑자기 내 자동차에 무전기 달린 거를 허가 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래요, 직원한테. 저 무전기 허가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저는 허가가 분명히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저도 성질이 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당신에게 알아가지고 내 무전기가 잘못 있으면 알아 처리하시라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에 전화했어요. 전파 관리국 서울에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분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민원을 딱 해놨습니다. 세상 좋긴 좋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으니까 담당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좀 해결해 또 지워주래. 그래서 못 지우겠다. 그래서 제가 좀 실랑이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워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지금 생각해봐도. 신고자를 갖다가 역으로 엮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케이블 TV 업자들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한두 군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케이블 TV에서도. 그런 업자들하고 썸씽이 있지 않았을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에스더고 특별히 전파 감리에서 경고를 받거나 이래 본 적은 없었고요.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정기검사, 중공검사는 이제 광주 감리에서 받았는데, 그 후로는 제주도에서 전파 무슨 뭐가 생겨가지고 정기검사 같은 거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 받았거든요. 근데 검사관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부드러운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면은 뭐, 그 음료수도 안 마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공무원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습니다. 교실하다가 뭐 에피소드 그런 것도 그렇게 특별히 생각은 안 나는데, 외국어고 교실하다, 요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 TS제가 아래에서 300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와이너리 하나 나갔습니다. 와이너리. 지금도 그 ESC 229인가인데 잊어보질 않아요, 그게. 그게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일본에서. 10만 원. 그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같은 뭐 인터넷 발달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아마추어 무슨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편지도 쓰고 했더니, 그분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요리요리 해가지고, 요리요리하니, 붙여줄 테니까, 우리나라 인삼인가 봐요. 인삼? 분말 인삼이더라고. 분말 인삼. 그거를 하나 사서 보내라. 우체국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그 분말 인삼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용각산 같이 생긴 그런 그 깡통이 조그마한 야구 깡통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붙여줬더니, 그분이 이제 그거를 2알을 보내줬더라고, 또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고쳐본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이제 그분하고 상당히 교신도 많이 했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본의 어디 정보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국내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분하고 자꾸 접촉하지 말라고. 한국말도 잘했거든요. 편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교실하지 말아도 왜 그러냐니까, 제 양반이 일본 첩보국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 혹시 모르면 피해볼 수 있으니까 교실하지 말아라. 아니, 깜짝 겁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았죠. 제주도에 조총연계 제1교포들은 감시대장이었거든요.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로 그분을 교신을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HL3PH, 여기는 HO4CDA. HL4CD의 HL3PH입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일본 분이. 콜사인도 지금 생각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시군요, 의원님. 그 전파 감리국, 감관리소에 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갖고 계시네요. 근데 좋은 기억으로다가 있으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대상과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개인적인 부분들, 그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표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힘들지 않은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의원님이 전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운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의원님이 혹시 전신과 관련된 직업을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신은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시고 어떤 과정을 하셔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셨는지 이거 여러 시간을 들여서 여쭤봐야 될 거를 짧게 얘기하려 했더니 질문도 우왕좌왕하고 그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 HL4CD의 HL3PH 오바. HL3PH 여기로는 HO4CDA입니다. 전시는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아마추어 무선을 같이 했던 서귀포의 초등학 교사 선생님 그분이 이제 원래 초등학 교사 하시기 전에 무선 설비 기사 2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전시를 배워가지고 원양어선 타는 게 그 선생님 시대에는 그게 또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학원 다니면서 배웠답니다. 그래서 한글도 치더라고요. 아마추어 무선 하시면서. 근데 저는 소리 들은 거 모르니까 그만 그분 이제 그때만 해도 수동치로 이렇게 쳤고 나중에도 엘렉트도 치고 하셨는데 나한테 배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배워볼까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했는데 충격적인 게 이제 서귀포 항만청에 근무하시는 그분이 이제 프로죠. 무슨 통신사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 통신사인데 아마추어 무선을 해요. 갔더니 그
그분이 전신으로 교신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빠른 속도에 저 내용은 모르겠군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었거든요. 배워보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빨리 시작 안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쯤이었으니까 30대 중반은 넘어섰네요. 그때가.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가지고 자기가 녹음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래요. 근데 요거를 하려니까 됩니까 이게. 그 모습은 코드 익힌다는 게. 그래서 한두 달 미적거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려면 하고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오를 했습니다. 각오를. 그 외출 외박 안 오고 그저 그냥 그거만 달달 애우기로.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송신은 안 하고요. 저는 어떻게 애웠냐면은 내가 치면서 애웠습니다. 치면서 애웠고 또 그때 하나 유익하게 했던 거는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니까 그 386 컴퓨터가 버려진 게 있었습니다. 386. 그때 아마 모니터하고 봄체하고 같이 된 컴퓨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다가 제 집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디스크를 한 장 주더니 그게 변신 도수로 써야 도수 변신 그때 컴퓨터에서 그런 자판을 적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글자를 칩니다. 영문으로 막 아무나 치면 이제 딱 누르면 그게 나와요. 그거 수신을 걷어줬고 맞춰보고 요거를 한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그리고 제가 송신하면서 내 스스로 이제 막 해봤거든요. 영문으로 했거든 처음에 저도. 그래갖고 뭐 상급 시험 봐서 학교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그분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한글을 하랍니다. 한글. 영문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한글을 하라니까 그 이제 해봤어요. 했더니 그 한글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좀 착하게도 녹음 테이프 앞뒷면에다가 지금 생각하면 한 30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글을 한글을 쳐가지고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때는 헤드폰에다 듣고 이제 한마디 그 틈에서 계속 받아 적어봤어요. 묻는 것만 넘어가고 글이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했는데 한 열흘 정도 받으니까 대충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전신에 묘미를 느낀 거는 한글을 막 연습할 때인데 그때는 아파트 살 때입니다. 그날도 이제 베란다에서 아마 일요일날 오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에 아침 한 8시경에 이제 무전기를 틀어놓고 전시를 듣고 있는데 한글 변실 교실을 하는데 어떤 두 분인데 호출번호 기억이 안 나요. 두 분이 교신하는데 어떤 분이 키를 딱 치고 있는데 이런 게 들리는 겁니다. 저 테니스 코트에 있는 저 여성분은 별로 그 테니스를 잘 칠지도 모르면서 참 옷은 유니폼은 참 이쁘게 입고 나오셨네요. 그런데 아마 아파트에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귀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한글이. 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봤더니 이게 들리는 겁니다. 한글이.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순간에 그 쾌감이 탁 느껴지면서 세상에 눈이 확 벌가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연습도 하고 공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타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의 용산인가요? 지금 그분이 저기 인천에 가 계시던데 HL2IBC라는 분이 이제 전신에 70, 그래서 저도 7010이 잘 나가거든요. 그분이 거기 자주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글 교신하기가 쉬웠습니다. 아무 때라도 나가면 그분이 응답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분하고 그분이 응대를 잘 해줘가지고 한글 전신이 굉장히 빨리 늘었고 또 그분이 굉장히 이제 고속 전신대에서 나가신 분입니다. 굉장히 빨리도 치셔요. 저희 포와서도 한번 만났는데 그런 제가 주위의 도움으로 그거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해가지고 알게 된 거는 그 주위에 가까이 계신 그 원님 때문에 이제 전시를 접하게 돼 있죠. HL3PH 얘기로는 HL4CD의 HL3PH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제가 오늘 원님을 많이 뵙고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주 처음 듣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님.
오해님이 이제 손재주도 많으시고 제주도에 여러 가지 뭐 무전기들도 다른 분들 거 많이 고쳐주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제주 사무소장을 하셨었잖아요. 지금은 제주도 아마 사무소가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기억 남을 그 업적이 있으셨는지 그 소장 맡으셨다는 것 자체가 업적이시긴 하신데요. 그래도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었지 않습니까? 그 기억 남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HR4CD에 HR3PH 오바. 예, HR3PH, 이런 HR4CD입니다. 아마 그때 아마추어가 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연맹에서 그 강습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과목 전파복지만 보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귀포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어쨌든 간에 아마추어 무슨 두 분 없었습니다. 저하고 그 선생님하고 두 분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낀 게 뭐냐면 제주대학교에서 갈 때 클럽국이 생겼는데 걔 중에 그 오페이터 한 분이 서귀포 분이에요. 걔가 또 이제 뭐 걔라고 해도 됩니다만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합세를 했는데 그분이 호철부는 없었고 그래가지고 서귀포니 강습회를 하려니까 뭐 되질 않죠. 인원도 안 맞고 제주시를 넘어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세 과목 다 볼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우선 저희 집사람 이것도 몇몇 분들 하여튼 6명인가 5명인가를 교육을 시켰어요. 새마을금고 지하실을 임시로 얻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뭐 그런 교육실이 있더라고요. 쇼파 몇 개나 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 저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추려냈고 우리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자공학 강의는 좀 했고 선생님은 법규하고 통신보안 전파법규 전자공학 무선 설비인가 요 세 과목이었거든요. 상급 전화급이. 그래가지고 그때 다 합격합니다. 5명이 다. 우리 집사람들 그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 여성분 2명, 남자분 3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또 호출부가 이제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도 또 이제 그때는 서귀포 사무소가 생기기 전이에요. 다음 해에도 이제 다음 해에도 한번 이제 그런 이제 세 과목 강의를 무상 강의 세 과목 강의를 해가지고 한 20명이 도전했는데 한 16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그 중에 그때는 145메가 허가받기가 쉬웠으니까요. 한 5국인가 허가받으니까 갑자기 부국에서 거의 10국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 사무소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주 지구에서 이제 사무소 전국적으로 그게 또 한참 유행했대요. 지부 사무소 지부 만드는 데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건 말이 기니까 서귀포 사무소 초대 사무소장을 저한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마 우리 지부장님이 김영천 HF5님이 제주 지부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했거든요. 제 사무실에다 간판을 걸고 그거 하는데 준비 많이 해서 요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짜증나는 일인데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A식장입니다. A식장 서귀포로 지역이 좁으니까 얘기해가지고 빌려서 준비 다 하고 행사 그때 전파관리소장 몇몇 또 그런 전파 쪽에 관리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왔어요. 인사만 하고 이거저거 하고 길어지죠. 그런 행사를 치고 이제 저녁 먹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거의 인원이 한 40-50명이 이렇게 왔었어요. 서귀포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추어 중국에서 이런 대형 행사가 나니까 주변에서는 뭔지도 모르고 좀 말하기도 좀 대답하기가 참 상대방이 이건 뭐냐고 물으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된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2년인가 임기가 아니라 2년인가 됐는데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려주고 했는데요. 그때 아마
때 그 아마추어 무선 서귀포 사무소 호출 보도 받았고 제 기계로 받았습니다. 저 테크닉 3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기증을 해버렸죠. 테크닉 3 가지고 이제 호출 보도 받고 제가 했던 무전기 VHX로 로컬로 해가지고 받았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후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인원이 불어났죠. 나중에는 이제 그 무료 강습회가 아니고 연맹 강습회를 유치해가지고 밤에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합격을 했고. 근데 그런 그 강습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뭐 라이센스 1급 시험을 보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뭐 상급이었거든요. 상급 전신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몇 분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5명이 공부를 스터디했습니다. 전시는 이제 제가 저만 아니까 전시는 제가 담당했고 전파 복습 따로 무선공학 따로 영어 따로 다 이제 한 과목씩을 자기가 대표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날 어쨌든 필기는 다 합격을 했어요. 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 시험에서 한 분이 떨어져가지고 그분은 다음에 그 광주 가서 합격을 해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해에 1급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갑자기 5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발전을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전시하시는 그분 그때 5분 중에 전시를 지금 하는 사람은 저뿐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HL3PH, 여기는 HL4CD의 HL3PH입니다. 오해님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숫자로 기억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데, 오해님은 숫자로 여러 지나간 기억을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깜짝 많이 놀랍니다, 오해님. 그 제주도의 아마추어 무선의 그 역사의 일부를 제가 들었는데요. 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좀 기록이 돼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오해님이 또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오늘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이 절로 제가 드네요, 형님. HL4, HA 그 오승종 OM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러 기억들이 저도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OM님. 제주도 하면은 그 한라산이 있는데요, OM님.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면은 그 한라산을 이용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그 아마추어 무선의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HL4CD의 HL3PH 어바. 예, HL4CD입니다. 제가 이제 한라산 그 정상에 가가지고 이제 무전기를 해본 건 2번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서귀포에 그 저하고 그 한 분하고 둘이 이 아마추어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 광주에 계시는 그분하고도 가끔 단파대 교신했죠. 지금은 생전에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전화국가 막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서귀포 전화국 가끔 출장을 왔던가 오면 이제 연락을 와서 가끔 만나고, 어제 다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여름철에 그분이 한번 오셨는데, 한라산 한번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을 뭐 힘들게 뭐하러 가시게 그랬더니, 무전기 있으니까 요걸로 가지고 한번 그때 그 트리오 제품인데요. 핸디더라고요. 핸디. 그때 특이했던 게 배터리 패거리가 동전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동전으로 이렇게 작게 가지고 당기니까 배터리가 6개가 들어가지고 꽤 컸어요. 손에 묵지. IC-TM보다 더 컸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녁에 술을 먹으면 그렇게 이제 하다고 제주시에도 연락을 했죠. 2사람한테 연락하고 여기 서귀포 2사람 해가지고. 이거 안테나가 없으니까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디 용접봉을 좀 가져와라. 어떤 용접봉 말씀하시는데 봉으로 된 용접봉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선물 사왔죠. 또 밤에 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OM 댁에 가가지고 자르고 납밴드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4분의 남다 그 GP 안테나를 만듭니다. 4분의 남다. PVC 파이프 1m짜리 하나 가지고 동치 케이블 IB58 아주 가는 거 그거 한 3m 해가지고 그거 들고 가져요. 한라산에. 지금도 그 사진이 있거든요. 컬러 사진이지만 그때 날씨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5사람이 올라갈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때 정상에 가가지고 올라갈 땐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무전기 잡아보지도 못했고 고객님이 돌담틈에 들어가가지고 네 사람은 5사람이 갔거든요. 나보다 안테나가 왜 들을 키 크니까.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최고 정상 봉우리가 있습니다. 다 정상이 아니고 거기서도 제일 높은 데가 1952m라고 그러거든요. 그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들고 있으니까 그 교신 소리가 일본 쪽 교신했어요. 일본 고가 교신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30분 교신을 하는데 그 뱃살에서 좀 나와가지고 바람이 좀 심하니까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그때 그 바로 밑에가 대피소인데 거기서 이제 그 밥을 해 먹었거든요. 지금 산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요즘 얘기하기 좀 그렇다요. 아니 밥이 안 익는 겁니다 이게.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느꼈어요. 고지가 높은 데서는 그 지압 때문에 밥이 안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른 밥을 그 소주 가져간 거 먹고 사진 찍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처음 갔고요. 그 후로 나중에 한번 간 게 이게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한라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디냐 지금 제로 차이가 어느 대학교죠? 한양대학교인가? 거기서 아마 그 제주도 한라산에 145메가 그 8소자 투스택 안테나를 가지고 스테디션을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누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 제주 지부에서 먼저 가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것도 순서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겨울입니다. 겨울 그때 11월 달은 지나고 아마 요때쯤 될 것 같은데 눈이 근데 그때 꽤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리목 산장에다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이동 운영을 하면서 그때가 핸디가 주로 ICTN이 좀 돈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때 핸디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차리고 이제 갔더니 우리한테 그 8소자 야기를 하나 주면서 그때 지금 그분이 누구냐면은 에림타워에 그분 호출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에림타워 아시죠? 그분이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분하고 저하고 CCT하고 또 CDJ라는 분하고 4명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발전기 1kg짜리 그 휘발유 발전기 그거 하나 하고 무전기 10W짜리 하나 그 배터리 그리고 8소자 야기 이렇게 들쳐매고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발전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등반 그때 눈이 많이 있었어요. 등정을 해가지고 하나가 그 정상을 겨우겨우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야기 안테나를 대고 그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쪽 조심하고 이제 우리 국내 맺고 하는데 갑자기 그 눈보라가 치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일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이제 우회분들이 시키니까 간 거예요. 다른 지부에서 운영하기 전에 제주 지부가 먼저 한라산을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상에 가가지고 145m 단파대는 안 해봤습니다. 단파대 145메가들을 지부 차원에서 한번 정식으로 운영했던 계획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젊어가지고 산에 오르고 내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그 발전기도 들쳐내고 어깨에 메고 있고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25살쯤 됐을라나 그때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HL3PH 여기는 HL4CD의 HL3PH입니다. 예, 참 젊은 시절 아주 오래전에 정말 그 아슬한 그 기억을 어떻게 잘 또 불러서 이렇게 저한테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주 실감이 많이 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HL3 AOR님이 아마 AOR이시죠? 엘림타워가 그분이 한병권호님이신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그런 말씀을 처음 듣네요. 저는 처음 듣고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그 역사나 다름없지 않나 싶어요. 님들의 말씀, OM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2부, 3부 좀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님님. 오늘 뭐 제가 질문지도 없고, 그냥 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말씀을 막 드려가지고 두서 없음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님님. 거의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대충 이제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오해님, 그 앞으로 아마추어 무선 쪽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어떻게 그 재밌게 놀고 싶으십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해님이 거의 내 생활이 아마추어 무선이다 싶을 정도로 거의 뭐 같이 가시지 않나 싶으신데요. 내 인생은 아마추어 무선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좀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R4CD의 HR3PH 오바. 예, HR4CD입니다. 그 말씀 전에 이제 아까 오승종 그분 말씀하셨고, 맞네, AUR이 한병권 의원님이시 맞습니다. 요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한병권 의원님과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대전에 제가 잠깐 있었어요. 대전 문화동에 잠깐 있을 때인데, 그때 종장비 학원을 다닌다고 누나가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누나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가 유철현 의원님이라고 호주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고등학교 뒤인가 앞인가 유철현 의원님이 상당히 액티브 이야기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가까워 바로 좀 걸어 내려가면 밑에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유철현 의원님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에 막 올라오시더니, CDO님 제주도에서 전화 왔는데 이동국 운영한다고 내려오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때려치고 그냥 아마추어 뭐가 좋다고 제주도로 내려왔죠. HL-A낸시를 제주 지구에서 처음 이동국을 할 때 제주 학생과학관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병호 의원님이 이제 VHF 대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옥상에다가 4분의 1 남도 안테나를 쳐가지고, 그때가 전라남도 쪽하고 교신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한병호 의원님이 아마 처가가 제주시라고 하셨고, 아마 전기 인력 관련 일을 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셔가지고, 그 후에 나중에 한라산도 한번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는 이제 그 후로 또 이제 대전에 가보신, 어디, 충청도 쪽으로 가셔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 후로 얼굴을 뵙지도 못했고, 교신을 어쩌다 한 번씩 했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오승종 그분은 아마 제주대학교 멤버였는데, 우리 제주 아마추어 무선국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신, 저보다는 나이 좀 밑입니다만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앞으로 아마추어 무선을 별거 있겠습니까? 늘 아마추어 무선사의 꿈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좋은 장소에서 좋은 안테나 치고, 자기가 좋은 안테나를 못 쳐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오는 게 꿈인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꿈이라는 게 포기할 수는 없죠. 지금도 높다는 것을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안테나도 만들어보고 되든 안 되든 그걸 가지고 노는 게 재미거든요. 인간은 누구나가 어린애든 어른이든 자기가 재밌는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근데 아마추어 무선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그렇게 큰 해는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걸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젊을 때부터 있었는 생각을 못 해보고 있는데, 요즘에 산에 올라가서 교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QRP 장비를 손수 자작하니, 요즘에는 QRP 장비가 흔한데 만들게 된 이유가, 그때 2W짜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7메가용입니다. 그거를 만들었던 이유가, 안테나 가볍게 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라면 몇 봉지 사다 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좀 쉬면서 교신도 하고 이래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텐트도 있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말입니다. 이제 삶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애들도 다 컸고 해가지고 이제는 또 몸이 좀 안 따라지고 같긴 한데, 그렇게 높은 산 갈 필요가 있나
제주도는 바닷가도 많고 그러니 뭐 낚싯대 하나 들고 가서도 교신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날씨 좋은 날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전신을 할 줄 아니까 소출력으로도 교신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걸 좀 앞으로 해볼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강화도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다가 비코너 하나 하면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이걸 지금 요즘 계획하고 있습니다. 28메가하고 7메가를 할까, 비콘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SE 사무소 호출부가 있으니까 비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쪽에 비콘을 봐서 우리 국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우리 아마추어들한테 이제 봉사를 하자,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또 필요하시면요, 여러 가지 또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그런 아마추어 관련된 일들은 제가 100% 알지 못해도 거의 80%는 압니다. 그리고 기억이 왜 나느냐면요, 저는 아마추어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쪽에 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그때그때 기억들을 잘 합니다. HL3PH, 여기는 H4포스리오. HL4CD의 HL3PH입니다. 아유, 너무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듣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지금 AOROM님은 병천에 사셨죠? 병천에 사시다가 지금은 이제 일산에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향인지 일산인지는 모르겠고요. 그쪽에서 터를 잡고서 사신다는 최근 소식입니다. 한 5년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아마 그쪽에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분하고 또 해머는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연락을 건너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비콘, 예,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봉사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추어 무선 예전에 그 선배들한테 받은 혜택을 이제는 내가 선배가 돼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오래 하신 분들의 어떤 의무까지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요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HL, NC 이런 얘기 하나하나 항목들이 전부 재미난 얘기인 것 같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래 교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놔드리는 겁니다. 사실 더 붙들고 싶은데 점심시대도 됐고, 그럼 오늘 아주 재밌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잘 정리해서 의원님 개인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아주 귀하게 오랫동안 또 제주도 얘기의 사료로 남을 거로 기대하고요. 의원님도 한 5년, 10년 뒤에 들어보면은, 내가 그때는 참 기억력이 총명했구나. 하실 수도 있는 느낌의 기억의 한 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HL4CD의 HL3PH 어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HLANC가 예전에는 HLA 알파 이동호를 하려면 연맹에서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철 되면 여기저기 이동국이 많이 오니까 참 기회가 없어, 기회가. 그래서 아마 연맹에서 한국을 더 허가받은 게 아마 HLANC 요거를 그때 허가받아서 제주도에 아마 처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그때 여름철만 되면 가슴이 설렜죠. 해수욕장에는 애들 안테나 쳐놓고 이동국 한 일주일 열흘씩 했었거든요. 출퇴근 일 끝나고도 놀러가고 그랬던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시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두서가 없었습니다. 12시 반이 다 돼버렸네. 식사하시고 어차피 저도 이제 점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파 상태는 잘 들렸어요, 저도.
고생하셨습니다. HL3PH, 여기는 HO4CD. HL4CDA, HL3EPH입니다. 예, 오엠님. 이제 돌아오지 않는 옛날 추억인데, 오엠님하고 일부는 또 상당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마추어 무선을 또 같이 또 즐기는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또 즐거운 기억을 또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할 일일 것 같아요, 형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참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정리 빨리 해서 올려놓고, 하여튼 그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항상 제주도 신호 많이 보내주십시오, 육지로. 예, 가까이는 봄쯤에 한번 또 직접 한번 뵙겠습니다. HL4CDA, HL3PH입니다. 오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한번 말만 하면 되지만은 그걸 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힘드는 일이죠. 그것도 봉사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게 저도 와닿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서 그러는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마추어 무선 하면 돈 안 들 것 같습니다. 제 거라도 안 쓰는 거 다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 뭐 갖다 버리기는 아깝고 누가 쓴다면 줄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조심히 있길 바랍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상태가 꽤 괜찮네요. 건강하십시오. HL3PH, 여기는 HO4CA.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임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겨울철 감기 조심하십시오. 또 즐거운 말씀은 또 2부를 기대하겠습니다. HL4CDA, HL3PH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임님. 73.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